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사망자 수만 4만 1,000명이 넘어서면서 현대 역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로 기록되기까지 했는데요. 세계 각지의 관심과 구호활동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있는 우리나라 긴급구호대의 텐트에는 또박또박 눌러쓴 글씨가 눈에 띕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이 한국의 구호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써놓은 것인데요.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글이 보이죠. 고마워 형. 서툰 한글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 모습에 뭉클함이 전해지는데요. 한국 최외긴급구호대와 인연을 맺은 엠넷씨는 한글로 감사의 인사를 적은 주인공입니다. 엠넷씨는 멀리서 찾아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생명까지 구했다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무라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 또한 두 나라의 심장은 같이 뛴다며 한국의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했는데요. 한국은 개인과 기업 모두 튀르키예의 고통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구호대의 활약뿐 아니라 구호 물품과 구호 성금 모금 또한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성금과 생필품 기부가 이어지면서 국내 각계각층의 도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적극적인 구호 활동에 튀르키예는 고통 속에서도 인류애를 느끼며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이상한 행동을 해 튀르키예 이재민들을 이중으로 힘들게 하는 나라가 있어 전 세계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튀르키예에 보낸 구호품은 생필품이나 식수, 약품이 아닙니다. 그들이 박스에 곱게 포장해서 보낸 건 바로 손으로 적은 종이약인데요. 한국에서는 예전 가수 전영록의 종이약이란 노래로 종이약 접기가 유행을 탔었죠.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서 선물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노래 가사대로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종이약은 마음을 표현하는 달달함의 상징이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감성의 표현인 종이약을 지진 폭우 피해자에게 접어 보냅니다.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 배고픔과 추위에 떠는 아이, 중상을 입고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에게 수십 마리의 종이약을 접어서 보내는 것은 맨정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1000마리의 종이약이 행운을 가져다주고 아픈 사람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 미신과도 같은 믿음을 구호활동에 활용하는 건 정상이 아닌 거죠. 팬데믹이 시작됐을 무렵 미국 시애틀 일본 총영사관은 코로나가 끝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1000개의 종이약을 접어 비난을 받았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일본인들은 구호 물품 대신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인 노란색과 파란색 색종이로 종이약을 4200마리를 접어 컨테이너에 실었습니다. 당시에도 해외 언론들에게 비난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 튀르키예 지진에도 또 종이약을 접어 보냈다는 것에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1일 일본 뉴스 프로그램 아베마 프라임에서는 의사와 전문가들이 출연해 튀르키예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은 어떻게 종이약을 보낼 수 있는가에 가까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1000마리 종이약은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여전히 종이약을 포기하지 못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구호 물품에 대해 이기적인 언행으로 뒷목을 잡게 하는 동안 중국은 또 다른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메이팡장 주 북아일랜드 중국 대사관 총영사관은 지난 13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중국이 튀르키예에 건설한 다리가 지진을 견뎌냈다. 중국 기술. 메이팡장은 튀르키예 서부 다르다넬스 해협을 가로지르는 세계 최장 4.6km의 환수교 차나칼레 192로 대교의 웅장한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올리면서 차나칼레 대교가 중국이 건설한 중국 기술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달았고 이 글은 160만 회가 넘게 리트윗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 공식 트위터도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새빨간 거짓말로 금방 들통이 났죠. 차나칼레 대교는 튀르키예의 다르다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로 의미가 깊은데요. 차나칼레 대교는 2019년 개항한 이스탄불 신공항, 이스탄불의 새 바닷길을 여는 이스탄불 대운하와 함께 튀르키예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불립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23년을 기념하기 위해 차나칼레 대교의 건설을 추진한 건데요. 처음에는 튀르키예 정부는 애초에 차나칼레 해협의 일반적인 형태의 교량을 직접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튀르키예의 건설업은 GDP의 4.6%로 주력기관 산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튀르키예의 건설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곳에 교량을 지으면 지중해와 이스탄불을 잇는 해상무역 항로가 교각에 막힌다는 단점이 있고 바다의 폭도 워낙 넓어서 교각이 있는 다리 건설에 공사 난도가 너무 높다는 결론으로 생각을 바꾼 건데요. 결국 교각이 없는 현수교를 만들어야 했지만 튀르키예의 시공 능력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수교는 주탑과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케이블에서 수직으로 늘어뜨린 강선에 상판을 매다는 방식으로 짓는 교량인데요. 시공과 설계 기술의 난도가 높아서 시공사들이 선뜻 나서기를 꺼리는 기법입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국책사업으로 차나칼레 대교 프로젝트를 발주하기로 하고 일본 유명 건설사를 비롯해서 세계 유수의 기업에 사업 제안 요청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세계 최장 현수교라는 타이틀과 총사업이 삼성조무관 규모의 엄청난 프로젝트에 수많은 건설사가 모였습니다. 각주 끝에 최종적으로 한국과 일본 컨소시엄 팀이 남았는데요. 한국과 일본 국가 간의 대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죠. 특히 일본은 당시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고자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일본 총리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이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로 언급했고 입찰 마감 일주일 전에는 장관급 인사를 튀르키예로 파견해 정부를 설득하는 작전까지 펼쳤죠. 일본 정부의 국가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는 한국의 이순신팀의 교량 건설을 수주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로 여겨지는 한국을 무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국의 이순신팀은 튀르키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공사기간을 1년 7개월이나 단축했고 교량 구간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존 세계 최장 현수교는 1998년 준공한 일본의 아카시 해협대교로 아카시 대교의 주탑 간 거리는 차나칼레 대교보다 32m 짧은 1991m인데요. 일본은 교량의 수주뿐 아니라 세계 최장 현수교의 타이틀을 뺏기며 분통을 터뜨렸죠. 차나칼레 대교의 기술력에는 전 세계가 놀라워하는데요. 차나칼레 대교의 케이블은 강선 한 가닥이 5.1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고 현존하는 케이블 중 최고의 인장 강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다르다넬스 해협의 강풍을 이겨내기 위해 내풍 안전성에 최적화된 비행기 날개 모양 상판을 설치했죠. 주탑의 높이는 334m에 달하는 것으로 주탑 역시 현존 현수교 중 가장 높습니다. 이 철골 주탑은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골 소재로 만들었다는데요. 이처럼 엄청난 기술과 노력으로 지진에도 끄떡없게 만든 차나칼레 대교이지만 최근 대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남부, 시리아 북부와도 1000km 넘게 떨어져 있고 차로는 14시간이 걸릴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번 지진이 아무리 대규모 지진이었다고 해도 중국이 차나칼레 대교가 지진을 견뎌냈다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과장이 심한 거죠. 중국의 이 같은 거짓 뉴스를 퍼뜨리자 CNN 튀르키예 방송에서는 이 다리는 지진 현장 근처도 아니고 튀르키예와 한국이 건설한 다리입니다. 이재민들 구호와 재건의 힘든 상황에서 더 이상 거짓 뉴스 배포가 없길 바랍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외 언론들 또한 힘든 상황인 만큼 튀르키예인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겨울용 텐트, 이불, 침낭, 전기 히터 등이며 마귀적인 소문이나 처치곤란한 물품을 자제해달라며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상황이 하루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